자, 건전한 비평은 세상을 바르게 한다. 클린한 유튜브 세상을 꿈꾸는 신개념 유튜브 비평 방송 저널리즘 굿튜브.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굿튜브 첫 회 진행을 맡은 이승훈 작가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구수하죠. 예, 유튜브에 유자만 바꾼 겁니다. 구로. 근데 그 구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널리즘 굿튜브는 난립되어 있는 유튜브 방송들을 모니터하고 건전한 비평을 통해 알찬 정보를 얻고 가짜 뉴스를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오직 아는구 TV에서만 볼 수 있는 고품격 코너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끌어 주실지 이분에게 모든 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원구 청장님이 우리 그 저널리즘 굿튜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소개도 안 하시고. 아니 뭐 각자 도생 아니었나요, 이 방송이?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은 그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방송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근데 지금 요즘 대세가 유튜브인데 이 방송국이나 마찬가지인 유튜브에 대한 소비자들이 그 보호,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 방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지금 내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대한 메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를 굿튜브라고 지금 가칭 이것도 이름 그렇죠, 모든 것도 이름도 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이름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앞으로 진짜 뭐 가짜 뉴스라든지 또 뭐 혐오 방송이라든지 또 욕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질 수 있고 또 저는 그렇게 가는 방향을 지향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뭐 이런 유튜브 신고도 해주시고 또 이런 유튜브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럼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재밌는 방송 또 유익한 방송 참된 방송 뭐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은 단어는 다 끌어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 GU의 뜻이 굿 유튜브의 줄임말 아닙니까? 소개도 안 드렸는데 소개를 갑자기 하려고 들어오시면 간 유튜브에 예. 아니 하지 각자 마시고. 고생하라며. 알겠습니다. 시작한 지 몇 분이 됐는데 내 목소리가 안 나와. 아니 청장님이 길게 한 거 구독자들이 떨어져 간단 말이야. 이 방송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것들에 이렇게 따끔하게 또 댓글로 지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또 열린민주당 우리 또 창당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균 대표님, 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왜 여기서 그 저널리즘 비평 프로그램인데 열린민주당 창당 뭐 이런 걸로 나오세요? 그거는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PD들이 그랬으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지금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이랑 같이 언급되는 것 때문에 좀 살아보려고 첫 번째부터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야 날카롭다. 정말 좀 날카로워.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각자 도생이라 그러지만 이 민주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어떤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우리 시사부로님도 차라리 작가라든가 혹은 미디어 비평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딱 칭호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사전에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시작된 그러니까 방송에서 회의를 안 했어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는 게 단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단톡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시작하기 5분 전에 뭐 하나 아이템도 바뀌었어요. 지금 이 방송이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튜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아니면 미디어 아니면 가짜 뉴스 혹은 뭐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평도 하고 혹은 배울 것도 배워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그 두 분은 어떤 유튜브를 보통 이렇게 즐겨 보시는지 좀 알려드려야. 먼저 저는 이제 그 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부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사 유튜버가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은
여행하고 어허. 음식 어허. 그리고 동물 같은 그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를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좋아하고 힐링되는 방송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시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시사 방송만 보는 것도 이제 좀 피곤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그렇죠. 힐링을 네. 위해서 여행, 음식, 동물. 네. 굉장히 다 좋은 거네요. 오늘 대표적으로 어떤 채널 뭐 하나 근데 그 추천해 채널 이름을 얘기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요. 채널 특정 이름은 언급하기 그렇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큰일 굳이 났네. 구독하신다라고 하면 시사부로를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시사부로 그 게시판을 통해 갖고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여기서 이 어떡하고요? 방송에서 뭘 이 빨아먹게 뭘 방송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보다 구독자가 예. 적어. 여기서 뭘 각자 빨아가. 도생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김성도 평론가님께서 어떤 예, 거? 저는 최근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긱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예, 긱불은 주로 이 물레동에 있는 어허. 청년 그 메이커들이 아. 막 이것저것 그 뭘 만들어요. 네네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실험도 하고 뭐 이런 그 채널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즐겨 봐가지고 둘이 같이 넉넉히 봅니다. 특히 그 코너 중에서 문과 이과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코너예요. 제 이과가 문과를 놀리기 위해서 항상 뭔가 과학 이론을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근데 문과가 직관적으로 이겨. 이런 거 볼 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문과 출신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그런 그 프로가 문과이과. 긱불의 문과이과. 긱불. 그럼 뭐 만든다는 게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거 기계도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로봇도 만들어. 네네. 야, 네. 걔네들이 3D 그 프린터 가지고 네네. 틀자 가지고 만드는 거 보면 진짜 정말 희한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 긱불에서 또 각자 메이커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우주에서 온 것 같은 무중력 상태를 한번 느껴보게 해주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경주월드로 가요. 분명히 협찬이죠. 누가 봐도 협찬이야. 그런데 협찬 티가 안 나게 경주월드에 가서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네네. 수직으로 뚝 떨어질 때 영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네. 무중력 상태에 수렴하는 네네. 그런 장면을 딱 테스터기로 하는 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중력을 좋아해갖고 네. 안마 의자에서 무중력 버튼을 누르고 안마를 보통 봤거든요. 별로 궁금하진 않고요. PD가 커트했습니다. 이게 방송이 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긱불 채널 진짜 강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그 심신이 지칠 때 네.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이브를 찾습니다. 네, 하이브에 가서 BTS의 야, 뮤직비디오 이렇게 이런 이렇게 또 살아나십니까? 뉴진스의 또 뮤직비디오 요즘에 네네네. 뉴진스가 뭐 대세죠. 그래서 또 제가 어차피 대중문화 비평을 하기 위해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이 두 예. 채널이 요즘에 제일 많이 최애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 얘기 하시니까 즐겨 요즘에 보는 그 뮤직비디오가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시사 방송 안 본다면서. 누가 봐도 시사 방송 얘기 같은데. 근데 아침에 시사 방송으로 늘 이렇게 버릇처럼 키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공장. 그렇죠. 저는 이제 아침 뉴스를 안 봐요. 네네. 그리고 그냥 유튜브를 틀어서 뉴스공장을 보고 있으면 아들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밥을 챙겨주죠. 그러니까 뉴스공장을 보면서 아침을 갖다 시작하는 우리 아들 좀 불쌍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뉴스공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뉴스공장도 마찬가지고 네네. 시선 집중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다라고 하는 이 매체의 특성상 기존의 어떤 방송사가 그 유튜브 시장을 잠식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일반 시민들이 대한 미디어의 형태로 본인들의 어떤 탤런트를 표출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죠. 일단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이제 2-3시간 정도가 맥스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오전 시간대 2시간 정도를 메이저 언론사에서 혹은 방송사에서 잠식을 하기 시작하면 과연 그 유튜브 생태계가 괜찮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에이, 그래도 그 뉴스공장을 그 유튜브로 그 보는 것을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독려하는 게 TBS를 좀 살려야죠. 그래도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그렇죠. 저는 네. 뭐 멤버십도 그 같이 그 더 독려해가지고 저 티오로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티오로도 되자. TBS 살리자. 그거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TBS라고 하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었던 공영방송의 한 모델을 네네.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또 저는 그런 걸로 좀 약하디 약한 누군가 돈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서 자립할 수 없었던 그런 매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그렇게 이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이렇게 보면서 빠지게 되네요. 요런 재미. 예, 예. 그
저 컷은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예 이거 오늘 출연료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되는 일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프닝은 여전히 버벅거려요. 여기서도 오프닝을 갖다가 씹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제가 은근히 권한이 있습니다. 이 프로에. 예, 알겠습니다. 예. 문자관 얘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방송을 이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월요일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월요일이 주는 특히 이제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이 주는 월요일 헤드라인은 한 주간에 아니면 주말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빵 터뜨려주는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웬만한 그 미디어들 헤드라인을 다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일단은 화면을 좀 보면서 아침 9시입니다. 정확히 시간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신문사들,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방송에서 제일 일을 안 하는 건 저희 PD예요. 제일 느립니다. 예.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가 조선은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미일 첫 포괄적 성명, 소위 말하는 뭐 윤석열 빨아주기. 예, 빨아주기죠. 중앙은 뜬금이 없습니다. 서울대 7년 연속 1위. 건국대 29년 만에 톱10. 아, 건국대에서 무슨 광고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좀 갑자기 뜬금없더라고요. 이거 광고성 헤드라인이잖아요. 아침 누가 9시에 봐도. 헤드라인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동아는 또 미국. 2022 대학 평가에서 건국대가 29년 만에 탑10을 했는데 국민대는 이런 걸 물어봐야 기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형 이쪽이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으로 예. 20년이 넘게 그러니까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는 미국 북도발 계속된 동북아 미군 강화.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것도 이제 그 성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번. 예. 그리고 경향도 마찬가지고요. 한겨레가 약간 이제 조금 다른 포커스입니다. 계속 협의 말뿐인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진전 없었다. 예. 이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근데 것들. 경향이 조금 그 예상 밖으로 이상한 제목을 달았네요. 네.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이거는 늘 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사 내용을 저도 이거 봤는데 기사 내용은 다분히 좀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성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북아의 긴장 관계를 높이는 그런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이 기사 안에는 좀 있어서 경향의 스탠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가 중립병에 걸려가지고 제목 자체는 누구한테도 욕을 안 먹거나 아니면 욕을 먹으면 민주 진보 진영한테 욕 먹자 이렇게 차라리. 해놓고 이제 중립을 지키는 그런 논조를 갖다가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경향이 이러지 않았는데 제 생각엔요. 우리 시사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진보 쪽에서 먹으면 말랑말랑해서 맞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 욕 먹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가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오늘 MBC 그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520억 과징금 부과를 맞습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향도 어쨌든 간에 사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나 보수 진영의 극렬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경향은 뭐 한경호다라고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언론조차도 민주 시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은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대한 매체,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쪽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댓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광고를 하는 제품을 왜 살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광고라는 회사 그 물건도 사주니까 계속 광고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해서 좀 우리들을 도발하는 그런 그 기사들을 써내는 문화일보 같은 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광고하는 제품을 안 사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 놈만 딱 집어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문화일보를 딱 집어서 여기에 광고하는 제품은 나는 안 사겠다. 이런 식의 노력이라도 좀 하다 보면은 그게 아파서라도 좀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운동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에 하다가 그 좀 광고는. 시들해졌죠. 좀 시들해졌죠. 힘이 딸렸죠.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MBC 520억 그 세금 추징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MBC 여의도 4억을 지금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추징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웃기는 게 그 내용은 뭐 제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근데 그거를 밖으로 세무조사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함구를 해달라고 MBC에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한 거. 단독으로 네. 보도했죠. 예. 그럼 MBC한테는 항구 해달라고 해서 항구를 했다면은 동아일보가 왜 어떻게 보도할 수 있었겠어요? 국세청이 자료를 준 거죠. 언제 웃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도 그 MBC의 그 입장문을 갖다 봤어요. MBC가 이 그 맞아요. 국세청 냈습니다. 예. 추징금에 대해서 예, 예.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520억 터무니없다. 그 엄격하게 다 따질 거 따져가지고 그렇죠. 많이 냈으면 많이 냈지 적게 내거나 탈루한 적 없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추징금이라고 하는 게 탈루라고 제목을 다는 게 부적절합니다. 예전에 그 강호동 씨한테도 이 탈루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강호동 씨가 조리돌림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탈루가 아니라 이제 적게 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절세가 아니라 이제 자료들을 갖다가 따지다 보면은 계산이 좀 잘못되거나 해서 오류 정도로.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루라고 하는 거는 아예 조직적으로 은폐해가지고 세금을 그렇죠. 갖다가 안 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고 만약에 그 뭔가 좀 헷갈려가지고 덜 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더 그걸 그 확인해가지고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MBC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520억 자체가 그렇죠. 520억 자체가 그거는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놓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야기죠. 세금이라는 게 이제 지금 세금 가세는 세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 것보다 적게 내면은 탈루라고 보통 네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적게 내야 될 수도 있을 때 그거는 의도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그런 세금을 그 적게 냈다라고 네.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게 탈루라는 말 탈세 탈루 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탈루라는 게 흘러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탈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세보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MBC 이야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져요. 이 하기 전에 사실은 다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 세무 전문가들 그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미리 계산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세금을 내는데 국세청에서 볼 때는 또 세법상의 해석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 평가하는 방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적게 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그 상태가 우리가 그 형법상으로 따지면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태라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디테일에 함몰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탈세니 탈론이 아니면 520억이 어땠니 막 되게 복잡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관심을 덜 갖게 되거든요. 차라리 MBC나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520억 받고 이참에 조중동 포함해서 모든 언론사 세무조사 다시 하자.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그 관련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공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민주당에 차라리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520억 뭐 MBC가 정말로 잘못했는지 그 MBC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동안에 이제 보통 조중동을 필두로 한 모든 보수 언론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아갖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형이 약간 그 타짜 냄새가 나네. 근데 그러니까 그 요거 부분은- 받고 하나 더.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MBC의 그 무고함을 오히려 진짜 인정하고 희석시키는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MBC는 억울해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다른 데도 다 같이 하자. 네. 그럼 다른 사람 억울하더라도 너도 다 같이 당해라 이런 뜻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MBC가 억울하다라고 하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언론사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그렇지. 전수조사를 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MBC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속 시원한 건 저 말이 그러기보다는 아마 속 시원한 걸로. 뭐 MBC 물귀신 작전이라고 조선일보가 오히려 또 헤드라인을 역풍을 받을 뽑을 수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 MBC나 MBC대로 싸워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싸워주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묶어서 네네. 야 지금은 MBC지 조선일보 너희도 괜찮을 것 같아? 저렇게 그 들어가면 너희는 더 걸릴 게 많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다른
그런 압박을 갖다가 좀 느끼게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행간의 뜻을 우리가 읽자면은 너가 까불면 우리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이 있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언론도 통제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리스트 중에서 제일 골 때린 제목은 문화일보였거든요. 문화일보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금리 시대에 1억 예치하면 연이자 500만 원. 그러니까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5% 시대. 5% 시대.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담대는 7%야. 그러면 서민들은 죽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5% 돈 버네. 와 화이팅. 이런 지극히 계급적인 기사를 갖다가 올렸단 말이죠. 이게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메인에 걸려 있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 시간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갈라치기의 프레임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되게 가중되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가 뭐 연말에는 극심하면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던져준 것 같아요. 5%다라고 하면 실제 오늘 그래서 뭐 우리은행이 몇 프로고 뭐 검색어 순위에 이제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내야 되는 이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가를 생각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말씀하신 데처럼 여유 있는 분들께서는 금리 올라가는 게 괜찮네. 그럼 윤석열 정부 잘하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사람들은 연금 소득자들, 그렇죠. 현금 자산이 있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잡고 작동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헤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또 오마이뉴스나 뉴시스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또 시간상 계속 모든 걸 다룰 수 없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송들을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이렇게 직접 신문사에 들어가서 그 신문의 그 헤드라인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그 앞에 뜬 것만 보고 넘어가니까요. 근데 신문사의 헤드라인은 곧 그 신문의 그 날짜의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잘못된 언론이나 혹은 가짜 뉴스 아니면 선동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제를 좀 커뮤니티에서 요즘 유행하는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난리 난 게 커뮤니티뿐만은 아니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진 때문에 온갖 이제 커뮤니티에서 뭐 좀 조롱 글도 있고 혹은 또 응원 글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야, 이게 이제 오드리 헵번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흉내낸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오드리 헵번을 흉내낸 거 아니냐라는 주제로 지금 커뮤니티에 이렇게 많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먼저 뭐 청장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비슷합니까? 이 사람 주제 바뀌었다는 것, 제 글린 여사에서 오드리 헵번으로 바뀌었다는 그 느낌이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이 그림 속에서 이 좀 뭐라 그럴까 연출했다. 만들어진 것 느낌, 진정성이 하나도 안 보인.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오드리 헵번은 그 이 얼굴 표정에서 이미 이렇게 그 소말리아라는 그런 못 사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을 분노에 찬 얼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노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거는 메시지에 대한 오독이 벌어진 그러니까 표절의 참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드리 헵번은 소말리아 전쟁 중에 그 전쟁 중에 죽어가거나 기아에 허덕이거나 혹은 병에 걸려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체제에. 그런데 김건희는 이 오드리 헵번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옷을 비슷하게 입는데 치중을 했어요. 카라와 단추 내용이 피케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카라가 있는 단추 비슷해요. 또 그거를 입고 반팔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또 특히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 이게 흑백 사진이거든요. 네네. 흑백 사진으로 피부 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죽였는데 칼라로 찍어서 흑백의 대비를 더 극심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것까지 예, 연출한 것 그러면서 마치 뭔가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동정을 하고 있다는 어허. 표정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얼굴에는 그런 연기적인 어떤 그 감정이나 그렇죠. 정서조차도 없어요. 없어. 전혀 네. 정서가 교감이 되지 않고 네.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잘못 표절을 그러니까 모든 논문이 이따위라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의 인생도 이따위고 모든 걸 남의 인생을 베껴서 살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오히려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컨트롤 V 인생이다. 요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을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가 뭘 알아? 어허. 그러니까 이거 그 스텝들 다 잘라야 됩니다. 저는 유리나 김건희가 가치가. 이 사진을 알고 본인이 모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밑에 있는 참모진이나 뭐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쁘게 나오겠다. 미리 사진 찍어보고 사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아마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진 밖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여기에 가게 된 배경이 사실은 그 관광지로 알려진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를 가려고 했는데 네. 거기를 안 가고 영부인들 그렇죠. 전부 다 갔는데 맞아요. 거기 유일하게 빠져가지고 여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 이게 참사다. 말도 안 되는 참사거든요. 네. 근데 그 가서 한 짓이 이런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문득 들었는데 사실 이제 캄보디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뭐 이제 88년도보다 더 못 사는 거잖아요. 80년대보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잘 사는 나라 한국의 영부인이 와서 우리는 감추고 싶어 캄보디아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는 희망차가 관광 도시야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은데 영부인이 갑자기 따로 나가서 못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굳이 애들 막 굳이 또 그걸 찍어가지고 소아 암 환자를 갖다 네. 품고 못 사는 장면을 다 찍어서 전 세계에 또 막 보여줘. 네. 그러면 이게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더럽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의도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캄보디아의 심장병 환자들을 네. 대한민국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문한 곳도 한국인 의료진들이 많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위를 선양하고 어떤 해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도 못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의 어떤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어떤 의무나 책임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면 한국인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당연하죠. 하면 대통령실에 변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참사 이후에 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좀 국민들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보이콧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묵묵히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같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국가 입장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은 걸 세계에다가 알리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네. 외교적으로 굉장히 뭐 실례인 케이스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네. 웃기는 거는 이 친여권 커뮤니티에서는 야 여사가 각도를 안 해. 이게 국격이다. 이런 댓글이 올라온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아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죠. 그렇죠. 얼짱 각도로 일부러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네. 그 성형한 사람의 그 고통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 각도를 한다고 이게 마치 국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렇죠. 본인의 수준은 네. 이보다도 못하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네. 사실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네.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형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 있죠. 실제로 성형을 과도하게 하신 분들은요 음식이 흐른대요. 맞아요. 입 사이로. 입에서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뭐 김건희 씨가 팝콘도 제대로 못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 영부인들이랑 같이 만찬을 즐기는 자리에 사진이 찍히거나 하면 네. 음식을 흘리는 게 목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썰이지만. 조롱성 네, 이야기 그렇죠. 돌 정도로 네. 이 이벤트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만남의 자리를 웬만하면 피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사님들과의 만남은 피해도 이분이 대통령은 또 잘 만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 바이든 대통령 옆에 그 소위 말해서 찰싹 붙어가지고 네. 찍은 사진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진도 지금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청장님 이 사진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솔직히? 저는 이 사진을 딱 볼 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좀 살펴봤어요. 주변을. 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진인데 그렇죠. 보니까 이 말고 다른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예, 하나 더 있죠. 예. 이 사진 뭐 옆에 보니까 그 윤석열 씨가 옆에 서 있더라고. 네, 같이. 어색한 웃음 지으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또 살펴봐서 주변에 보니까 네. 질 바이든 여사는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질 바이든 여사가 있었으면 저런 포즈를 취할 수 있었을까? 팔짱. 팔짱을 꼈는데 음. 그 우리 그 바이든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옆에 있었는데도 저렇게 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TPO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예절이 무엇인지도 무식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서로 얼굴 뺨도 부비고 막 그러니까 그냥 친근감만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하면 그것도 뭐 업소에서 했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그런 것만 표시를 하면은 그분들이 예의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한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데가 특히나 또 이렇게 엘리트 집단에 가면요 이런 스킨십이나 터치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백인 사회에서 또 배운 그럼요. 백인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건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그 우리 말로 어리둥절이라고 딱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웃어야 이게 왜 되거든요. 이러지? 뭐 이런 느낌. 어리둥절 아니고요. 어리둥절이라고. 예, 네. 예. 저 해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예. 이분이 진짜 그 외국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 이게 그냥 우리 동네 그냥 그 친구 남편이나 네. 이런 데서 해서도 사실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 이게. 그렇죠. 친구 남편한테 이러면 뺨 맞죠. 큰일 나죠. 아니 근데 너무 친한 사이에 이제 다 같이 친한 사이에서 너무 친한 사이에도 아니요. 이렇게 가슴을 붙이고 저 팔짱을 누가 낍니까? 전 가슴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그냥 팔짱 정도는 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팔짱이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하긴 대충 합니다. 요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예. 그거는 사람을 약간 살짝 견인하거나 인도한다는 느낌으로 인도까지. 딱 그 어떤 그 거리를 갖다 두고 하는 거지. 이건 바싹 좀 문제 붙어가지고 있어. 이렇게 매달립니까?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제가 들어봐도.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네. PD가 사색이래 갖고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라고 아니, 현재를 아, 계속 그래요? 하여튼 뭐 좀 시간상 저희가 또 빨리빨리 오늘 첫 네. 회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그 김성수 우리 평론가님이 발제를 또 주제를 또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저널리즘 9에 가장 그 어울리는 그런 네네. 컨텐츠는 제가 지금 또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정말 그 청년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네. 소중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 내에서 네. 특히 한국의 유튜브들 중에서 네. 여태껏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슈퍼챗 수익이 높은 어허. 상위 5개의 프로그램을 뽑아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로세로 연구소, 어허. 김해꼬마 TV, 음. 너아라 TV, 음. 유재일 TV, 시사타파 이렇게 5개가 나온 거예요. 다 익숙합니다. 근데 요게 또 11월 이게 7일인가 그때 기준이라서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더 4, 많겠죠. 5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4위가 시사타파, 5위가 유재일이에요. 야. 그런데 이 5개가 뭐 1등은 뭐 24억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사이 1년 사이에 24억. 1년 사이가 아니라 이제 누적인 것 같아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데서 순위를 제공을 한 것을 누적시켜 봤을 때 24억. 그때부터 이야. 24억이에요. 그리고 5등이 12억 7천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사타파가 네. 12억 7천. 12억 7천. 근데 이 1, 2, 3, 4, 5위를 딱 끊어 가지고 어허. 그 썸네일 또 뭐 거기에 올라오는 문구 이런 네네. 것들을 분석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 여태껏 방송을 한 그런 것 중에서 그 최소 600개 이상의 네. 혐오 콘텐츠들이 오. 뽑혀 나왔다. 어허.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번 것도 뭐 막대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충격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썸네일과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제목 정도예요. 정도, 예. 그리고 제목에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네. 소개 정도야. 예. 이 정도로 이렇게 걸렸다면은 곱하기 100 정도 해야 돼요. 그렇죠.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부러 썸네일이나 이런 데서 안 걸리려고 얼마나 그렇죠. 노력을 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희 제목 정말 얌전하게 그러니까요. 나가요. 예. 그럼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럼 만약에 어떤 특정 채널은 야간에 방송을 하고 예. 방송을 비공개 전환을 하잖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게 여기에 안 잡혀요. 안 안 잡히는 잡히죠. 거죠. 안 잡힙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 평가를 한 그 툴은 굉장히 보수적인 툴로 한 거예요.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썸네일, 예. 제목,
그다음에 거기에 설명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게 있는가. 그랬을 때도 이 5개는 많은 그 컨텐츠들이 혐오 혐오적인, 컨텐츠로 네. 돈을 걸고 있더라. 이거를 보고서로 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 알지만 지금 여기서 뭐 유재일 TV도 그렇고 너아라 TV 맞습니다. 또 예. 뭐 시사타파 TV 다 욕으로 유명한 3대 채널이잖아요. 3대장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모든 방송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 거의. 그 시사타파 TV의 그 보고서에 보면 시사타파 TV의 표현 종류 그 보고서에 여성 혐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목과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게 여성 혐오라는 거예요. 여성 폭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건 아닙니까? 컨텐츠로 나오진 않았잖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예. 그거 안홍구 TV 컨텐츠 예. 아닌가요? 저희는 제목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시사부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슈퍼챗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예. 그리고 삭제를 해버리면 슈퍼챗은 그대로 있고 방송만 증거가 인멸이 되는 거죠. 먹튀네 그러면. 예, 먹튀죠. 그럼 먹튀들까지 전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영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빼고인데도 이 정도 잡혔다라는 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가로세로 연구소도 삭제하는 거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맞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삭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유튜브가 좀 감시가 필요하다. 네네. 이런 당위성을 내고 특히 네. 구글의 어떤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낸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사실 구글에서만 다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시민들이 이제 신고도 하고 이거를 담당해서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접대부요? 아니 부서 부서들 얘기하면 그것만 생각나서.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지 않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이 그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을 그 어쨌든 간에 제재할 수 있는 네네.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도리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공영방송이나 레거시 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들기는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과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조를 한 거죠. 플랫폼이 지금 현재 구글 코리아에서 이걸 모니터링하는 전문 인력이 제로예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전문 인력들이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 AI가 쫙 걷어내가지고 자동으로 노딱 붙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신고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서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다른 게 있는 사람이 자 이거 좀 살펴봐 이런 식으로 살펴봐서 야 이건 진짜 심각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3개월 규제 이런 걸 때리는 거예요. 주의 주고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보고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막 사람들 동원해서 신고 그렇습니다. 찍고. 예, 그래서 일부 장면에 좀 자극적인 게 있다. 그러면 자기 신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무슨 규제를 걸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실제로는 그 구글 코리아 측에서 모니터링 전문 요원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 최소한 뭐 그 하루에 내내 그 모니터링을 갖다 좀 하는 그런 그 한 2, 3교대 정도 되는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해줘야 그나마 AI가 걸러내고 난 다음에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시스템을 모니터하면서 뭔가 이 제재를 가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세금 문제랑 이어지지 않습니까, 총장님? 세금은 이제 그 들어오는 광고하고 네. 광고하고 슈퍼챗 쏘는 금액들이 이제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세금을 내는 게 굉장히 좀 적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가 세금을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의사결정 구조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그 말씀 문제 있죠. 네. 이제 세금은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사무실이 한국에 존재해야지 일단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네네. 것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글 코리아가 마땅히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만 빼가고 투자를 안 하고 세금도 안 내잖아요. 네네. 인력도 고용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개선할 수 있죠.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 모니터링 요원이라도 한국의 정서에 맞게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해라.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구글 코리아 측을 좀
접촉을 해봤었거든요. 이제 유튜브 문제가 있어갖고 공식적으로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튜브는 구글 코리아에서 관여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다르다. 유튜브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고 유튜브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다가 공식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시스템이 아까 청자님한테 제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갖고 청자님이 이제 그 세금 문제를 한번 저한테 언급을 하고 이제 알려주시면서 대한민국 영토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럼 지금 이 구글 코리아든 유튜브든 간에 대한민국에다 좀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 자체가 아예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책임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따지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구글 코리아가 다른 나라에서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튜브를 아무런 규제를 안 하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형식적인 규제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기서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실제로 사이버 불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법제화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 불링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특히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이 사이버 불링을 가지고 맞습니다.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니까 플랫폼의 책임감을 자꾸 높이고 있고 실제로 플랫폼에게 엄청난 그야말로 금융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방기를 냈을 때 그 방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툴은 다 있어요. 거기에 이 구글 코리아가 책임을 가질 수 있게끔 일부 판례만 나오면은 그냥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는 굉장히 확실하게 규제들을 갖다가 해나가는 측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책임을 규명하게 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사업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건 세금의 대상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것들은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김평론 이야기하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지금 그 문제들이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옛날에 별풍선 그것 때문에 생긴 이상한 그 뭐 선정적인 거라든지 막 혐오 막 또 정말 그 밖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지고 돈을 벌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제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좀 순진하게 자율 규제다라고 하는 거를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법제화해서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갖고 강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까 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권력이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첫 회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제재를 안 했습니다만 이야기가 이제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너무 넓게 가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컨텐츠에 좀 국한돼서 저희는 또 비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자 욕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이제 이 왜 이런 혐오 컨텐츠가 왜 인기가 있으며 어떤 컨텐츠들이 그렇게 왜 사람들이 왜 이 혐오 콘텐츠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또 거기에 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혐오 콘텐츠가 돈이 된다는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줬고요. 확인이 된 거고요.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그 혐오가 어떻게 돈이 되는가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폭로될 겁니다. 근데 기본 메커니즘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레거시 미디어나 통제가 이미 되고 있는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차별화 포인트가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텐츠로서 차별화를 하게 되면은 정말 훌륭하죠. 근데 컨텐츠로 차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없으면 뭘로 차별화를 시키느냐? 순간순간 자극을 주는 걸로 차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메커니즘이 참여를 갖다가 한다는 소통형 컨텐츠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장하거나 혹은 내가 뭐 슈퍼챗을 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방송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과몰입하는 속도가 맞습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특정한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 그 쾌감을 이 쾌감을 갖다가 더 이상 못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그 상실감은 또 어마어마하겠죠. 이 메커니즘이 결국은 가스라이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공동의 미션을 줘요. 이거라면 정의로운 거야. 그러면서 미션을 줘서 그걸 하면 칭찬을 해줘. 그럼 사람들은 막 열광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재미있게 됩니다. 조금만 참여해도 자기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사람을 공격해.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조피드라고 하는 친구를 공격해. 그러면 너희는 정의의 사도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피드를 다 가서 공격하게 돼요. 그 좌표를 찍는다 그러죠. 좌표를 찍는 거죠. 그러면 칭찬을 또 해줘. 칭찬해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동지야. 이러고 안 한 사람을 그 다음엔 조리돌림하기 시작해요. 쟤는 안 했어. 쟤는 세작이야. 쟤 쫓아내. 이러면 그걸 쫓아내면서 또 쾌감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가스라이팅이 되고요. 또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도요. 쫓겨나갔다가 막 사정사정 제발 좀 저 좀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 복귀해 주는 대신에 복귀할 때 그 보석금 내 얼마 돼? 뭐 슈퍼챗 그러면서 또 슈퍼챗 쏘게 하고 보석금으로 야 이 사람 보석금 내고 그러니까 우리 다 맞아줍시다. 그럼 맞아주면 잘해줘요 또. 그렇죠. 그러면 너무 또 소속감을 느끼니까 또 하고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은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교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판단할 수 있게 돼. 그게 너하라 TV에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향성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분리 공포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현대 사회가 이제 소외되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좀 많은 병리 현상들이 있는데 이 집단으로부터 내가 이탈했을 때 내가 이게 분명히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집단으로 따돌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분리의 두려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흐름들을 그냥 따라가는 경향성들이 보여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배 욕구를 자극하는 건데 슈퍼챗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금액을 죄송합니다. 큰 금액을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운영자가 읽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노예팀 같은 경우처럼 그렇죠. 내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하라는 대로 저 사람은 다 해. 난 저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자극하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그 유튜버가 교주가 되고요. 그렇죠. 한쪽은 유튜버가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 노예를 즐기기 때문에 혐오 콘텐츠를 또 즐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어도 당한다는 모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유튜버가 노예가 된다는 유튜버가.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가 노예가 되는 경우는요. 유튜버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컨텐츠가 없거나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일 경우 저를 왜 보세요? 전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특히 여성 유튜버일 경우 그런 것들을 뒤에서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이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해서 성매매나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교주가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주 위에 뭔가 돈 좀 냈다고 깝죽거리는 사람을 또 하나 딱 집어서 조리돌림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들어오게 했구만.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방 콘텐츠 같은 걸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이 봐도 이건 더 이상 먹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슈퍼챗을 쏩니다. 더 먹으라고? 더 먹어. 아이고야. 그러면 이 지금 더 이상 못 먹는 사람이 뭐 햄버거다 그러면 햄버거를 한두 개를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노예가 되는 케이스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 혹은 특정인의 노예가 돼갖고 이 사람이 명령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콘텐츠들. 근데 그게 뭐 시사 방송으로 가면 또 다른 그 전체적인 컨셉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방송에서 모든 걸 다 풀어낼 기세로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또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데 혐오 콘텐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또 어차피 이런 걸로 소위 말하는 돈 빨아먹는 콘텐츠들 그리고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봐도 저희들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현재 이제 가제긴 합니다만 저널리즘 구튜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그 유튜브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조포 콘텐츠들은 바로 이런 형태로 김해꼬마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적절해서 앞으로 좀 언급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같이 보시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이제 굳이 레거시 미디어의 그 방송과 비교해 보자면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그 왜 옴부즈맨 그렇죠. 프로 같다는 옴부즈맨 프로.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옴부즈맨 보면 또 시청자 궁금증 이런 코너들이 시청자 있으니까 참여. 뭐 이런 그런 게 코너. 많아져야 돼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몇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그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예. 그건 시청자 참여 같은 거 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요. 나다나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요즘은 성렬이보다 개장수 얘기가 더 재밌어요. 개장수 분량 좀 늘려주시고 전에 안 청장님이 이종원이 국세청 신고가 통장 까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방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뭐 의견, 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통장이 3개였잖아요. 김희경 씨 통장, 그다음에 그 이종원 씨 통장, 개인 통장, 그다음에 페이팔 통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금 그 누구죠? 그 이 문제를 미국에서 지금 계속 기훈내장님이 예. 했는 걸 보면 그 다음 카페에다가 이미 그 계좌 번호를 3개를 다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다 개국본과 관련된 조국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쓰여진 게 맞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후원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주장을 개인 통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개인 소득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소득세 신고를 했었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까보면은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신고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세금 내는 이야기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밝혀지면은 뭐 개국본으로 안 하고 세금만 제대로 다 냈다고 하면 또 자기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지금 현재 그 밝혀진 걸로 봐서는 그 돈은 전부 다 개국본 돈이 공금이 횡령된 것으로 보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을 냈다고 하면 그 세금의 규모를 통해서 그렇죠. 세금을 안 냈다고 하면은 탈세라고 탈세, 하면서 그렇죠. 금액 전체를 통장을 이제 수사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협조를 얻어서 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면 어떠냐라고 제언을 그때 하셨던 거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이제 뭐 이종원 씨 내용을 더 많이 다뤄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남고 TV가 혐오 콘텐츠를 조장하는 채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그럴 있죠. 수도 있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의했던 것 중 하나가 그래서 네. 돈 이야기만 저희들은 얘기했습니다. 네. 그거는 팩트니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인격이나 이런 이야기 위주보다는 네. 돈 얘기만 했었던 겁니다. 팩트 체크 채널이냐, 그렇죠. 예. 혐오 컨텐츠 채널이냐. 솔직히 말하면 그거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은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팩트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 욕하느냐, 예. 비하하느냐, 아유, 저희는 없었죠. 혐오하느냐. 네. 요거가 있으면 그거는 혐오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없으면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팩트 체크죠. 네. 그렇죠. 그렇죠. 혐오라는 것은 아무런 어떤 증거나 증빙 자료 없이 맞습니다. 예.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욕설을 섞어가면서 설명하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가 거죠. 개그를 던졌는데 다큐로 받으셔갖고 양쪽에서 표정은 전혀 전혀 개그가 개그가 없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데 예. 아, 일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개그를 우리 개그답게 이종원 씨 그 채널에 관련된 내용들을 혐오하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결국은 우려의 혐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네. 그 개그면은 개그라는 표시를 하나 이렇게 그렇죠. 던져주시면서 나 이거 개그야 하시면은 개그야? 아, 예. 뭐 이런 거. 개그야? 이런 거. 개그. 예. 예. 좀 호흡이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시사부로님께서 또 발제를 또 하나 해주셔야죠. 주제를 가져오셨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방송 이 프로그램 컨셉을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혹은 뭐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채널이나 남의 컨텐츠를 비평을 할 자격이 있을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럼 그 비평할 수 있는 자격을 과연 누가 부여를 했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방송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출연해서 방송 컨텐츠를 네네. 그 여기 패널 분하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랑 또 작가님한테
이 부분을 먼저 비평하고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더 탐사 측의 제보자 X 후원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과연 적절했는지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어떻게 그게 잡혔었으면 더 나았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갖고 오늘 그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 톱탄사에 저 시사부로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같은 멤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방송을 잘 해주시고 본인 이야기 그 대본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대본 없죠. 네. 네, 그대로 그냥 촉촉촉 하시는데 저는 같은 멤버라고 해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렸고 괜찮았고 이제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또 두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저는 느낌상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 제보자 X하고 친해요. 형제 같은 사이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신뢰를 받으셨습니까? 담배 폈대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일단은 야 처음에 만나자마자 맞담배를 폈다고? 맞담배 폈대요. 형한테? 그럼요. 야, 그 이 당돌함. 처음에 이제 그 취재를 갔었어요. 이제 취재를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심지어 취재하는 취재원 앞에서 다 맞담배질을. 맞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원래 기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모르십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야.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오후 4시에 취재를 시작했는데 새벽 3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사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은 누구든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보자 X가 방송 콘텐츠 뽑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기래 가지고 호텔 방을 하나 잡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렇죠. 뭐 투옥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왜 이걸 하는지.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정확한 워딩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정의로운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 4차원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근래에 정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있지. 저는 늘 씁니다. 안농은 자기가 네. 정의롭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그라고 얘기해 물론. 주십시오. 앞으로 네. 이 사인을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한참 선배님이긴 하지만 제보자 X를 만났을 때 이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분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도 제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뭐 한 2회 정도 지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탐사 쪽에서 이제 제보자 X가 현재 취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네. 이런 방송을 후원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출연을 좀 해달라. 근데 어떻게 두 분이 친한 건 알고 연락이 온 거죠? 더 탐사에서? 그때 이제 그 취재 때문에 강진구 기자하고 박대용 기자하고 같이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 중에서도 강진구 기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아. 좀 부러웠다 이 관계가. 그러니까요. 기자들한테 마음을 좀 안 여는 사람인데. 근데 물론 이제 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갖고 진심이 좀 전달되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 단독이나 이런 특종 욕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이 처음에 섭외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더 탐사 측도 주목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보자 X도 제보자 주목하고 X도. 있다 보니까 기부금법 위반 여지가 좀 있어갖고 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느라고 네. 몇 주 지연되다가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보자 X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얼굴도 사실 가리고 나와서 지금 가면을 쓰고 나오시니까. 정상적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사람들한테는 없는데 그분이 한 공익 제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그 제보자 X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나왔고요. 그 제보자 X는 제가 볼 때는 이 증권 관련해서 주식 관련한 부분들은 제보자 X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현실 시장에서의 그 움직이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그 기자들이 그 접근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마침 우리 김상균 그 시사부로 그 대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더 탐사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을 근데 겁니다. 마침 편지가 또 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도 공개하셨고 이게 참 하늘이 도우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수요일 방송이었는데요. 수요일 오전에 제가 사무실 출근을 했더니 등기 그 왔다 간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그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 가셨어요. 그럼 보통 다음 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명을 보니까 본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본명을 아니까 이게 제보자 X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체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연락을 해갖고 중간에 만나서 편지를 받았더니 관련된 내용하고 그 구치소 내에서의 어떤 그 김만배나 남욱의 특혜 정황이 그 안에 이제 제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더 탐사에서 공개하신 거 말고 하나 더 공개를 하신 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탐사 측에서 수요일 밤에 그 방송을 했는데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제보자 X가 나왔죠. 그날 이제 더 탐사에 가기 전에 저하고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네. 같이 하면서 그 편지를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그 편지를 보면서 이제 그 구치소에서 그 법정 출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 대표는 잘 모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특혜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일단 이야기를 해줬고 아마 네. 그 내용이 그날 맞습니다. 방송에 예. 이루어졌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신뢰하는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감옥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경험자시니까 제가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이라고 좀 하면서 얘기를 하라니까. 2년을 꽉 채우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만기제대네요. 말씀을 딱 드렸더니 이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셔갖고 제가 그걸 가지고 더 탐사 측에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갖고 그날 방송이 나가게 된 근데 거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비평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그날 그 방송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네네. 하나가 이제 한정된 시간도 있고 그날 뭐 전화 연결도 있고 뭐 네. 광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못 나갔어요 사실은. 네네네. 제가 보기엔 좀 아쉽겠죠. 예, 그래서 아쉽게 제가 보면서도 요걸 조금 더 한 2부적 정도로 하면 우리 대표님이 더 이야기를 할 거리가 많겠구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거든요. 네. 본인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하시죠 그러셨어요. 일단은 제 방송에서 사실 저도 욕심 나죠. 근데 이 김빼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도리어 더 도움이 맞아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큰 채널에 가서 임팩트가 있어야지. 저는 그 방송이 영향을 미쳐서 보석이 결정됐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보석을 변호인 측들이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12월 6일 날 재판에서 보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을 미뤘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방송에 나가고 그 다음 날 보석이 인용이 돼 갖고 나왔으니까 당일 날 아침에 담당 변호인들도 보석은 일단 포기하고 다른 준비들을 하자라고 제보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날 그 좀 변호인들은 참 되게 난감한 게 그날 오후에 보석이 인용이 나와 버리니까. 그 도대체 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숨기고 있길래 제발 저러 가지고 말이야. 그 얘기를 갖다 조금만 딱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그냥 알아서 빨리 나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사실상 구속을 시키면 안 되는 사건이었죠. 네네. 그럼요. 그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삼아 놓고 네. 실제로 그게 그 본안 소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 사항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일인데 뭐 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는 제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법정 출정을 안 했, 그 참석을 안 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참 드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마 그는 뭐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될 사항을 내보내 준 건데 그 전에 구속시킨 게 더 문제인 거죠. 솔직히 네. 말해서 출석 안 하고 휴대폰 비번 안 풀고 한 안농훈이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예. 근데 따지면은- 걔는 구속 안 됐잖아요 끝까지. 귀는 짜장들이에요 진짜. 본 의견은 김성수 평론가 개인적인 의견이고 안홍구 자막 나갈 TV와의 겁니다. 아니 꼭 그런 아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전 대통령께서 꼭 그렇게 꼭 집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닥치세요. 네. 야 뭐
MC 없어도 되겠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긍정적인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 언론이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내용이 레거시 미디어였다라고 하면 언급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많은 이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더 분발해야 되는 측면들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그 한계가 있죠. 물론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론사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영향력 면에서도 크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시사부로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걸 터뜨렸다. 그럼 이제 이건 그냥 거기에서 보는 사람 몇 명만 보고 많은 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런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한계점들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 김성수 TV에서 뉴스타파에서 확보한 네. 그 대장동. 김만배 대장동 사건의 녹취록을 우리가 분석을 했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따지자면 안원구 TV에서도 사실 하고 싶었죠. 네네. 그러나 안원구 TV는 지금 보는 사람이 3만 4천 명밖에 안 네. 되잖아요. 그런데 김성수 TV는 그래도 지금 18만, 19만 가까이 되는 네. 독자들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뭐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가 이제 봐지는 거죠. 네네. 결론은 그러니까 뭐 안우구 TV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큰데 가서 터뜨려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웃장한 얘기입니다. 또 예. 서로가 예. 이제 뭐랄까 아까 우리 시사브로님이 얘기했던 게 참 인상적인데 예. 우리는 특종 욕심 때문에 뭐 또 내가 뭐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기 PD님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뭐가 연루가 돼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양보할 거, 뭐 서로가 또 키워줄 거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좀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오직 혐오 돈만. 콘텐츠를 한다거나 네, 이런 네.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야 쟤가 좀 요즘에 크고 있는데 내 돈 뺏어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조지는 거지. 맞아요. 이상한 논리로 말도 또 안 되는 엮어가지고 또. 네. 지금 그 말씀하니까 딱 드는 생각이 한동안 그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그 야간 방송을 하고 내리는 채널에서 네네네. 더 탐사 측을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시청자들이 처음에 그 악마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겹칩니다. 그렇죠. 더 탐사 측이나 특정 채널 측이. 음. 근데 이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금의 여유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더 탐사 측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방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특정 모 채널은 그 더 늦은 야간 시간에 하죠. 12시. 사람들이 이미 슈퍼챗을 다 쐈어요. 쏘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야간의 방송에 실제로 슈퍼챗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죠. 그러면 실제로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네. 5월달에 실적하고 네, 플레이보드를 비교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 왜 이랬을까가 딱 답이 나와요. 5월달과 9월달을 딱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9월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짜 돈에 어떻게 보면 큰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 돈이 그렇죠. 문제였다. 콘텐츠가 제작되는 데 있어서 혐오 콘텐츠나 아니면 사이버 불링은 네네. 그 근본적으로는 아마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거기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음악 방송으로 이제 맞습니다. 좀 많이 예. 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그분들도 똑같았어요. 음악 방송으로 그 좋은 성적을 내는 대표적인 방송이 시사의 품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난데없이 시사의 품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쪽이 먼저 음악이 또 겹치니까. 음악만 겹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시사의 품격은 라이브가 되잖아. 아 그렇죠. 자기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되거든. 바리톤이 그냥 기타를 치면서 바로 노래를 불러버려. 자기네들은 저작권 저촉되지 않을까 이런 거 조심하면서 하는데 이 엄청난 탤런트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쟤를 죽여야 되겠다고 가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그냥 무슨 그런 다른 말들이 많은지.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사의 품격을 예. 나는 왜 저렇게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을 그러니까요. 할까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그렇죠. 딱 와닿네요. 음악 틀어주면서 라이브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시사를 섞는 거 똑같아요. 그 시간대에 하는 몇 방송이 있거든요. 특히 욕 많이 하시는 그분 계열의 계열사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도 슈퍼챗이 다 늘어났어요. 왜냐? 식품에 갈 사람을 잘라서 악마화를 시켜갖고 나한테 가둬놨으니까 그 울타리 효과를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서 또 혐오 콘텐츠를 계속 소위 나눠주면서 서로 또 자양분을 삼아서 자신들끼리 또 채널이 더 커져가고 그런 이렇게 계속 만들었던 채널이 거잖아요. 커지질 않고요. 아 거기 그 소규모 채널들한테 슈퍼챗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슈퍼챗을 선점하는 효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은 남겨놨다가 자기한테 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다른 데 쏘지 말고 여기서만 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소 채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키워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네. 육자라는 채널이. 하지만 이제 뭐 그 채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씩 그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오늘 첫 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네.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인데 오늘 이제 첫 회 그 우리 저널리즘 구튜브 아직 익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가물가물한데 좀 어떠셨습니까, 청장님 해보시니까? 저는 상당히 재밌고 저는 사실 아까 그 5개 그 혐오 채널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뭘 보세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예. 아마 맥심? 제가 그 아마 혐오 채널일 걸로 생각하고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네네.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채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네. 사실 있고 우리 같이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옳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인이 되면 이제 저처럼 아예 그런 데는 안 들어가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 제보를, 참여, 네, 그렇죠. 제보 맞습니다. 이게 이 방송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시청자 참여 코너. 네, 그러니까 네, 네. 시청자 비평, 뭐 시청자 뭐 옴부즈만 뭐 이런 네, 그렇죠. 코너들이 다 어디에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코너로 최소한 5분 이상 네, 네. 코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저 시사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제 방송에서 이제 질문은 있었는데 못 드린 말씀이 있어갖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이 창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 많은 평론가님들이나 유튜버님들이 혹시 필요는 있지만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떤 구독자나 오늘 이야기했던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지라는 그 어떤 의문이 들어요. 실례로 제보자 X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제보자 X가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했던 건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집단도 제보자 X가 구속됐을 당시에 메시지를 낸 집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함이고요. 네, 네. 유일하게 제보자 X가 검찰들의 잘못된 수사로 지금 구속됐다라고 메시지를 낸 건 제가 대표 맡고 있는 열린민주당 창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 사회에 더 많이 존재해야지 네. 유튜브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치 영역에서도 그런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 시청자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그 제보자 X를 저희 방송에 한번 모시고 와주실 수도 있나요? 출연료부터 좀 얘기를 제 출연료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시고 예, 나중에 한번 생각해 이야기 한번 보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시그니처는 끝날 때 이러면서 끝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이러면서 야 한번 오늘 예행 연습이니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마무리가 내가 안 되잖아요. 오프닝하고 클로징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인데 이렇게라도 마무리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저널리즘 구튜브 오늘 마무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저널리즘 구튜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건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알겠습니다.